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전앤장. 수요일에는 국민의힘에 보냅니다. 특급 족집게 정치 컨설팅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어서 오세요. 예, 순천에서 선거운동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 네. 오늘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선거운동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네. 예. 그래서 북한 탄도미사일 얘기는 아까 했고요. 한동훈 소통령, 이거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예, 이게 뭐 글쎄요.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좀 세게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 장관을 점점 소통용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민주당이? 네, 민주당에서 때리다가 키워준다? 똑같잖아요.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신 것처럼 이거 약간 사전선거 운동 아닌가, 민주당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한동훈을 위한? 예, 한동훈 장관을 위한. 그런데 네.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그리고 공무원의 인사 검증 권한을 갖는 거는 너무 큰 힘을 한쪽에다 몰아주지 않습니까? 검찰 인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비판 중에 타당한 부분을 몇 가지 얘기하자면은 네. 지금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이랑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부 다 검찰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수사관 출신도 계시긴 한데 어쨌거나. 검사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법무부에 이런 걸 만든다고 하니까 우려가 전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다 보고요. 검사들 검찰에서 다 해먹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인사기획관이 이제 기본적으로 3배수 5배수 추려서 법무부로 토스해서 법무부에서 그걸 검증해가지고 다시 대통령실로 보내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네. 만약에 그런 계획이면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 담당하는 분들은 좀 검찰 출신을 뺐으면 좋겠다. 좀 더 정무적인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하고 검사들이 해야 되는 검증 기능은 요 법무부로 좀 몰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은 장성철 교수님. 공감합니다. 저도 동감해요. 너무 권한이 한쪽에 몰려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네. 신복 아닙니까? 네. 여기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준다라는 것은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네. 권력의 집중 현상이 발생이 돼서 결국에는 남용하지 않을까? 이것이 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인사검증은요. 네. 잘해야 본전이에요, 진짜. 그렇죠. 정말. 정확한 말씀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구 A라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를 인사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딱 청문회 자리에 올렸어요. 뭐 터지죠. 나오죠. 네. 그럼 인사검증 누가 했어? 네. 그러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그 기관에서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제대로 못했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이게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좀 가리고 보면 저는 제도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대통령실에서 인사수석이 이제 대충 추려가지고 민정수석에 토스해서 이런 식으로 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고 보니 그럴 때 보면은 이게 누가 책임져야 되고 누가 뭘 잘못했고 이게 하나도 안 보여요, 밖에서.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분업화를 하고 좀 이렇게 투명화가 아무래도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FBI를 갖고 있는 법무부에서 그런 검증을 한다고 하니까 뭐 제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이런저런 너무 많은 권한을 법무부에서 갖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뭐 불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그 다른 검사들 아닙니까? 너무 일방통행, 이건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 있는 공직기강이나 법무비서관이 한동훈한테 노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안 됩니다라고 하면 되죠, 한국말로. 노라고는 얘기 못하고 안 됩니다. 그거 잘 안 됩니다. 검사 선배한테. 그리고 또 한동훈한테 그 이시원 주진우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에이,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검증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도 인사권자가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가자 해서 정무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검증을 책임진다고 하면 네. 법무부 이 검증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사람을 무작정 임명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작용할 수 있죠. 근데 저는 하나 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검찰 출신들 검사들이 너무나 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처 장관실에
핵심 요직에 다 있어요. 아이고 많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야당이 비판하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네. 우려에 대해서 저는 더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우려를 조금 뭐 인사에서 보여준 것도 맞아요. 검찰 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계속해서 검찰 인사를 중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 분들이 이전에 사적인 인간관계를 통한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비선 조직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저희가 비판을 많이 했던 거는 아니 이렇게 민변 출신들이 많이 지금 곳곳에 가 있어. 이거 민변 공화국 아니야? 민변의 나라야? 막 이런 식의 비판을 했었는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네.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그리고 인사의 또 하나의 특징이 왜 이렇게 여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 기자도 젠더 갈등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시야가 좁았다. 인정했어요? 이거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고 본인이 정말 본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못해요. 정치적인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험한 것을 앞으로 더 국정을 운영하는데 나아지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잘해 주셨다. 근데 워딩 자체는 되게 소탈하게 잘 나왔죠. 뭔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 같은 느낌이고 되게 꾸밈 없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런 점에서는 뭐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점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여성 인재들 더 또 이제 우리 육성해 나가고 뭐 좋은 리더들을 발굴해 나가고 뭐 맞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면 좋은데 저는 이제 지금 장관 자리 2개 비어 있잖아요. 네. 또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셨다고 또 급하게 막 여성으로 해야 된다 막 해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 막 추미애 김현미 막 이런 분들 모시고 올까봐 아니 좀 걱정해 그런 게 갑자기 천하람 변호사 여기서 추미애 김현미가 아닙니다. 뭐 또 좋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좀 여성분들 네. 이렇게 좀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라도 찾아서 네. 정말 능력 있는 분들 이번에 우대하고 좀 장관 후보로 추천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 너무 좀 비율이 너무 떨어져요. 김성수님 검증단은 무엇을 가지고 검증을 합니까? 정보기관을 만드는 건 아닐까요? 인사하면서 검증 정보가 모일 텐데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자 요즘 정치권 뉴스 어떤 박지현 뉴스? 박지현 화두는 박지현입니까? 네, 오로지 박지현. 네. 26세의 정치 경험이 없는 정말 용기 있는 청년 정치인이 정말 586 세대들 그다음 민주당의 지도부를 향한 외침이 하나의 울림이 돼서 민주당도 바꾸고 정치권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많은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시점이 적절했어? 내용이 적절했어? 왜 우리랑 상의 안 했어? 이런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청년 정치인을 그 자리에 비대위원장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은 그래 네가 청년의 눈으로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개혁을 하고 어떻게 쇄신을 하는지 너의 목소리를 한번 말해봐. 자유롭게.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여준 민주당 여러 지도부의 모습들은 상당히 실망스럽고 이분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교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박지원 비대위원장 되게 힘들게 하는 거라니까요. 아 그래요? 요새 그럼 어떻게 하죠? 아니, 보수 패널들이 칭찬해 준다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 뭐 박지원 물러나라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그래요?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박지원 비대위원장 도와드리는 거고. 근데 저는 냉정하게 봐서 시점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용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이거를 대선 직후에 노선 투쟁을 했었어야 돼요. 우리 당이 갈 방향이 뭐냐. 예를 들면 더 강경하게 해서 이제 그 철험회 같은 분들 말하시는 것처럼 더 세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중도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노선 투쟁을 빨리 하고 네. 그거를 선거 한두 달은 남겨놓고 싸우고 뭐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한두 달이 별로 없었구나 원래.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옛날에 막 그 서로 노선 투쟁 하다가 막 부산 갔다가 순천 왔다가 뭐 제주 갔다가 막 난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나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네.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보면 뭐 메시지 좋은데 이거 선거를 며칠 놔두고 할 일인가? 저는 그거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과연 26세에 정치 경험 없는 네. 여성 정치인이 과연 혼자서 이런 판단을 했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약간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거 인사 검증 논란 나오더라고요. 왜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누가 모시고 온 거냐? 아니 그러면서 이재명 거기서 후보가 또 2차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이런 얘기를 지도부 간 회의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만 보면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은 이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러한 상황을 정리해 줄 큰 어른이 없어요. 그도 예전에는 뭐 문희상 뭐 이런 분들이 또 외곽에도 어른들이 있어서 잘못하면 좀 이재명 주셨는데 후보가 지금 90점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90점이어야 되는데 이번엔 출마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다른 계파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도부가 상당히 갈등하고 혼란스럽고 난맥상을 보이는 거죠. 출마 안 했다고 또 견제를 안 할까요? 출마 안 했다고 또 이런 논란이 없었을까요? 아니 뭐 무조건 있었을 겁니다. 뭐 원래 내부 싸움이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방금 장 교수님 말씀 잘해 주셨듯이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기고 있었다면 훨씬 더 당 중앙의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고 또 자기가 좀 컨트롤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컸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개항에서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보니까 중앙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개항은 뭐 쉽게 보는 거냐 이런 논란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무도 정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슬픈 문제는 민주당에서 조금 그 뭐랄까요 저희가 봤을 때 좋은 방향으로 얘기해 주시는 뭐 박용진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이상민 이런 분들이 지지층에서 너무나 비토 정서가 커요.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오히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욕을 먹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분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의장 선거 출마하셨는데 2표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보면 이게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 정서 자체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뚫고 나가기는 너무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지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당심을 대변하는 것인가? 또 민심을 대변하는 것인가? 또 여기에서도 또 논란이 있는데 당심을 대변하는 정당은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당은 그냥 하나의 계파의 구락부라고 볼 수가 있지 대중정당을 취해야 될 그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불과 몇 달 전, 몇 년 전에 참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총선부터 4번의 큰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계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2007년도서부터 친이 친박이 그냥 막 서로 죽일 듯이 싸워가지고 친이 친박은 없어도 지금 친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친윤이요 2020년에 공천을 통해서 친이 친박이라는 계파를 없앴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외부에 있는 강력한 대선 후보를 끌어들여서 대통령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정권 교체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연히 친윤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다른 세력들 간의 싸움은 없다 이거죠. 계파 간의 아직 갈등. 국민의힘은 그런 계파 갈등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찌 보면 불행 중에 다행인 거는 저희는 크게 졌습니다. 지방선거도 막 참패하고 지난 총선 뭐 생각만 해도 저도 눈물이 흐릅니다마는 진짜 참패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구태라고 할 만한 분들이 많이 썰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열렸고요. 저희가 자유한국당 때 보면요. 엄청 결집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빡세게 오른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결과를 보고. 근데 민주당은 0.73% 지고 나니까 방향을 못 정하는 것 같아요. 크게 졌으면 바뀌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안타깝고 아쉬운 게 뭐냐면 진 정당은요 끊임없이 개혁하고 혁신하고 내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봉합이에요. 봉합. 예. 그 결국에는 뭐 비대위원장도 586이고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이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586이고 대선 패배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개혁과 혁신이 지연되면은요 정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워로멜론님께서 민주당을 이렇게 정비할 어른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 이런 게 보수 정치 아닌가요? 이제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스가 아니라 그 각 계파들이 그래도 이 분의 어른의 얘기라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 계파의 이익은 접어놓고 네.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과 당위성에 힘을 합쳐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들 틀린 게 뭐가 있냐고요. 네. 다 옳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너 혼자 했어? 시점이 왜 이렇게 했어? 왜 당내 조율하지 갈등? 않았어? 네, 왜 당내 갈등 불러일으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뭡니까? 근데 그 말이 저도 좀 뭐 시점은 저도 뭐 그렇지만 조율하지 않았어는 좀 웃긴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이 물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만은 당 대표격인데 아니 당 대표가 자기 얘기하는데 누구랑 왜 아니 소리를 자기 해요? 얘기를 하더라도 예. 이 당 대표고 당의 대표적인 목소리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도 있죠.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상의를 할 수는 있는 건데 네네.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 자격에 불과하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죠. 그럴 거면 왜 당 대표격으로 모셔왔습니까? 그런 그렇습니까?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아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비대위원장. 비상 상황에서 본인 목소리 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눈길을 돌려달라고 한 번 더 쳐다봐 달라고 그래서 한 번 더 선택해 달라고 그렇게 민주당을 바꾸라고 모셔온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분이 자기 목소리 내는데 너 조용히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비대위원 정도로 모셔오거나 막 그러든지 이게 너무 좀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잡음이 날 수밖에 없는 근데 제가 구조였던 되게 것 같아요.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략 2주 전에 네. 그 박완주 국회의원의 성범죄에 대해서 사과하고 징계를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었고 네. 충청권의 선거 판세가 안 좋아졌어요. 예. 그러면은 만약 지방선거 때 충청권에서 패배를 당한다면 당신이 그때 선거 전에 그 박완주 의원 그 건을 터트리는 바람에 그 건을 징계하는 바람에 우리 충청권 선거에서 졌어. 그래서 우리 지방선거 진 거야. 우리 민주당 지지율 떨어졌어. 당신 때문이야라고 지방선거의 책임을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아이고. 전가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돼요? 아니 그건 박완주 제가 말이 책임이지 안 된 어떻게 아니 그런 얘기 하는 얘기가 계속 사람들이 말이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예. 많은데 그런 우려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야님께서 쇄신안 많이 외치는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쇄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쇄신을 위한 쇄신을 외치는 것 같아요. 4207님께서 민주당 응원하는 사람인데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어른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구정치하는 지도부 싹 다 물러나야 합니다. 선거 끝나면 누구 책임론 이제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8월달 전당대회 때까지 민주당은 폭풍에 시달릴 것이다. 장성철 천하람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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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부에서 제8회 지방선거 후보 경력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좀 짧습니다. 저는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